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정무더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 실사를 신청할 때 신청의 절차, 그리고 실제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실제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남실장님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구청 실사하면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서 네. 어떤 것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구청 실사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실제 사업에 대한 허가증을 받을 거거든요. 그 허가를 받는 절차가 바로 구청 실사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허가를 어떻게 받고 구청에 어떤 신청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은 구청 실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즉 우리가 구한 또는 임대한 또는 내 자가로 가지고 있는 집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건축물 대장이 어떤 걸까요? 그게 뭐냐면 이 건축물 대장은 저희의 주민등록 등본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주민등록 등본이 뭐죠? 저희가 언제 태어났고 몇 살이고 그리고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저의 출생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실제 그 건축물의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식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몇 년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그리고 연식이 연화조인지 뭐 여러 가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실제 저희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거기가 근린 상가 또는 뭐 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자체가 승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걸까요? 예, 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오피스 용도거든요. 저희는 물론 오피스텔에서 우리가 생활도 하고 뭐 거주도 하시잖아요. 예, 실질적인 거주는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주민등록 등본이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상이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로 돼 있으니까 실제 오피스텔 자체는 구청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를 해줄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축물이. 그래서 아예 신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으면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우선 구청에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구청에 관광진흥과, 무슨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법에 준해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을 저희가 허락을 받기 때문에 실제 관광이 들어가 있는 과에 전화를 하시면 주무관이라고 하시는 분과 통화를 할 때 내 집 주소를 불러주시고요. 실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에어비앤비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진행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연락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받고 숙소 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구청에 전화했을 때 구청에서는 저희한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즉 구청 실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이메일로 안내를 해줘요.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웃 동의도 받아야 되는 동의서도 양식을 주고요. 뭐 전대차 동의하려면 임대인과의 전대차 동의에 대한 양식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따박따박 하시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 받으셔서 출력해서 리뷰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시고요. 근데 그 서류 안내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아주 최소한의 소방법이 있어요. 소방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방법을 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뭘 두실 것 같으세요, 남 실장님은? 저는 일단 소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소화기는 이제 구청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실에 일단 소화기의 용량이 좀 되는 휴대용 소화기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핸들로 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신형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를 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각 방마다 실제 불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났을 때 저희가 잠을 잘 때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각 방마다 있어야 돼요.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일러가 요즘은 밖에 있기도 하지만 집 안에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산화탄소, 즉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필수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이 났을 때는 전원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실제 전원이 내려가는데 깜깜하니까 비상등을 각 벽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 깜깜할 때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비상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비상등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비상대피도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결되는 거죠. 비상대피도 보고 현관이 어딘지 알아야지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거기까지 준비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자, 우리가 화재 경보기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반 건전지를 넣어서 하거든요. 네. 그럼 건전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달. 달겠죠. 그러면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배터리를 교체해달라는. 그럼 게스트가 진짜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한 달에 또는 40일 정도 됐을 때 항상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소방시설까지 다 준비했으면 이제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구비했던 서류들이 있어요. 일단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여기 내가 거주하고 있음에 대한 증명을 하는 주민등록 등본. 이 집이 내 집이면, 내 숙소가 내 집이면 실질적으로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 내 집이 소유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여기에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나서 평면도, 이 집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상 대피도, 그리고 실제 등록세 2만 원까지 현금으로 들고 가시고 신분증 들고 가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제출했으면 구청에서 실사 나온다고 들었는데 언제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구청마다 주무관의 일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마포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후에 나오기도 하고요. 일주일 후에 나오기도 하고 2주 후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서류를 접수하면서 주무관이 그때 대부분 언제 정도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조율을 하거나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실사 날짜를 잡습니다. 근데 실사 날짜가 잡히면 그날 실제 주무관이 뭐 소방관을 같이 오시기도 하고 주무관 공무원 두 분이 오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날짜는 미리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날 잡히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예, 뭐 사전에 문자를 주거나 SNS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실사관이 오게 되면 숙소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민박업은 호텔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관련된 최소한의 소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그러면 실거주는 이미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제 방을 실제 또는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요. 소화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상대피도에 그렸던 소화기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3층 이상이면 왕관기, 즉 불이 났을 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왕관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을 갖추고 위생 상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위생 상태는 우리가 사는 집에 게스트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침구, 즉 침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침대 없는데 어디 재우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침대도 있으셔야 돼요. 깨끗한 침구를 준비해 두시는 거고 게스트용으로요. 그리고 실제 뭐 식기 같은 건 보지는 않지만 게스트가 들어왔을 때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가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시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일러실 이런 부분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비상구도 준비해 두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구도 엑시트라는 거를 붙여놓고, 왜냐면 진짜 밤에 불이 날 경우에는 깜깜한 상태에서 그거 하나 비치는 거 형광색으로 엑시트 EXIT라는 거 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 문 앞에 붙이셔도 되고, 그러니까 안쪽에 문 또는 문 위쪽에 이렇게 엑시트를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창문도 비상구가 되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창문은 비상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만약에 저희가 6층인데 창문에다가 엑시트 해놓으면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비상시에 그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외부 계단으로 연계된다거나 또는
이쪽 그 안쪽이 현관으로 연관됐을 때 그 비상구라는 걸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무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를 믿고 와서 안전하게 여기서 머무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게스트 입장에 생각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사를 마치고 실사 통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우선은 주무관님이 직접 이 숙소에 와서 점검하실 때 문제가 되면 바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안 돼 있다거나 화재 경보기가 안 돼 있다거나 또는 위치가 잘못돼 있다거나 완강기가 없다거나 완강기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비상 배치도가 이상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완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완벽히 준비했으면 바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무관님이 얘기를 하세요. 뭐 한 이틀 후, 3일 후 정도에 영업허가증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제 이제 저희가 면회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허가에 대한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면허세라고 하는데 67,500원 그거 내시고 실질적으로 위택스에 내시고 나서 찾으러 가시면 돼요. 근데 문자로 옵니다. 신고 필증을 그렇게 받으면 바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오픈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으신 다음에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시는데요. 이 법은 2024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에어비앤비가 오픈을 안 해줘요. 그래서 허가증을 받으시고 에어비앤비에 허가증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에어비앤비에서 허가 번호나 우리 숙소 소유주의 상태를 싹 리뷰한 다음에 허가증하고 이 내용하고 동일하네요 라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열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짧게는 이틀, 많게는 6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아서 등록했다고 다음날 바로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준비하셔야 되고 영업허가증도 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최소한의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거주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보완하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보완한 사진을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뭐 다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요. 가급적 우리가 이제 내 집도 그렇지만 임차를 하셔서 이걸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구청 실사를 다시 날짜를 잡으시고 다시 구청에서 나오시고 다시 영업증을 시간이 한 번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라는 걸 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실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실사와 신청에 대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실제 또 저희 열정무도 카페나 블로그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정무도와 함께 부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